안녕하세요. 이빨연구TV 닥터 드라마 박정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잇몸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잇몸 치료, 스케일링, 잇몸 수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잇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면 스케일링 하시면 됩니다 할 때도 있고, 잇몸 치료 하시면 됩니다 하는데, 뭐 잇몸 수술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잇몸 수술에서부터는 그게 뭐냐? 왜 수술을 하냐? 뭐가 문제냐? 막 엄청 궁금해 하시고 걱정하시고 하죠. 말이 수술이니까. 근데 이제 그게 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게 뭐 말로만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좀 그려놨습니다. 일단 요 보시면 치아는 알겠죠? 이 뿌리 부분을 싸고 있는 요 바깥쪽, 요 동그라미가 있는 이 부분이 뼈입니다. 뼈. 잇몸 뼈. 그 뼈 위에 요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잇몸입니다. 잇몸의 살은 그냥 뼈 위를 덮고 있을 뿐입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치료를 하는데, 뭐 스케일링, 잇몸 치료, 잇몸 수술, 이게 다 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입안에, 우리 침 속에는 엄청 많은 세균이 같이 살고 있고요. 세균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 몸에 필요한 무슨 단백질도 있고 막 면역 성분도 있고 뭐 다 섞여 있습니다. 이는 24시간 침에 젖어 있잖아요. 이거 뭐 침에 안 닿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침에 있는 것들이 이에 가서 들러붙어요. 거기에는 끈적한 그런 물질들, 단백질 같은 것도 있고요. 그게 계속 붙어 있으면 끈적하니까 침에 떠돌던 세균들이 거기 가서 들러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치질을 뭐 아침 먹고 하고 점심 먹고 하고 뭐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양치질을 하면 음식물 찌꺼기를 빼는 게 아니고요. 실제 이 치아에 붙어 있는 침이 붙어서 만들어지는 그것을 없애는 겁니다. 즉 물때 같은 게 끼는 건데, 이 물때를 닦아주는 게 양치질인 거거든요. 여기 치아에 가서 막 이렇게 붙어 있게 됩니다. 붙어서 끈적끈적하게 있다가 얘들이 양치질이 안 되면 여기에서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요. 그게 이제 치석이에요, 치석. 그럼 얘가 딱딱해진 다음에는 칫솔로 안 떨어집니다. 칫솔로 안 떨어지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는 집에서 아무리 양치질을 해도 얘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음파 치석 제거기, 스케일러라고 부르는 걸 가지고 이제 치석을 없애게 되는데요. 요즘엔 그거를 인터넷에서 팔더라고요. 치아 다 긁힙니다. 그래서 치과 와서 그걸 가지고 치석을 떼게 되는데요. 스케일링은 뭐냐? 자, 제 그림을 보시면 이 잇몸 위에 생긴 치석을 없애는 걸 우리가 스케일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이 안 돼서 이 치석이 여기 남아 있는데 오랫동안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게 되면 이 치석이 계속 쌓이면서 이 치석들이 이 잇몸을 파고 들어갑니다. 이 빨간 잇몸을 제가 그려놓은 걸 자세히 보시면 이 빨간 잇몸하고 치아 사이에 틈이 있어요. 잇몸이 치아를 이렇게 덮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잇몸 끝이 밀봉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잇몸이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여기가 치아와 떨어져 있습니다. 일정 부분이. 그래서 이 안으로 침이 항상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공간으로 치석이 계속 쌓여 들어갑니다. 거기도 침이 젖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데, 이렇게 내려가면 세균이고 하기 때문에 잇몸에서 염증이 생깁니다. 계속 밑으로 내려오면 우리 잇몸 뼈가 그 염증 때문에 녹아버립니다. 뼈가 이렇게 녹아버려요. 건강할 때 여기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잇몸 질환이 되고요. 근데 스케일링은 잇몸 위에 있는 치석을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염증 생기기 전에 그냥 없애주는 거고, 근데 보통 우리가 잇몸 치료라고 부르는 거는 제일 헷갈리는 게 이름 때문인데, 잇몸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잇몸 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잇몸 치료도 치석을 없애는 건데, 이 잇몸 속으로 파고 들어간 치석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으로 치석이 파고 들어오면서 이 잇몸도 치아에서 점점 더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잇몸이 치아에서 더 많이 떨어지게 되고, 이 사이에 꼭 주머니 같이, 전문 용어로는 치주낭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그 잇몸 주변에 주머니 같은 게 생기고 그 안으로 치석 플라가 계속 들어가요. 점점.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치석을 없앨 때 그냥
스케일링 하듯이도 할 수는 있는데 아플 거 아니에요. 일단 잇몸 속에 있는 걸 파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잇몸 치료를 할 때는 마취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 깊이에 따라서 꼭 마취를 하지 않고 이 정도는 좀 참으실만 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 마취를 안 하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잇몸 치료라고 불러요.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 옷 속에 막 먼지 때가 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옷 속으로 수건을 넣어서 이렇게 닦아서 때를 밀어서 닦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게 덮여 있기 때문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때를 닦을 수는 있는데 감으로 닦아야 돼. 내 손의 느낌으로.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이렇게 해서 깨끗해졌겠다 이렇게 손으로 느낌으로 닦을 수가 있는데, 전체를 다 깨끗이 닦아야 된다 그러면은 손을 넣어서 막 때를 밀 수는 있겠지만 이게 다 닦아졌는지를 볼 수가 없죠. 그 정도로 많이 염증이 생기고 치석이 들어갔을 때 하는 게 수술이에요. 연구 논문이 있어요. 어느 깊이를 넘어가면 아무리 치료를 잘하는 의사가 해도 거기가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그 안에 있는 치석을 다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이걸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려면 어떻게 되죠? 이 잇몸을 이렇게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빨간 잇몸을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왜냐면 이게 뼈도 보인다는 거지. 이거 좀 징그럽긴 하지만 여기 있는 치석이랑 플라워 같은 게 이제 내 눈에 보이니까 보이면 다 없애면 되죠. 이제 깨끗하게 없앴겠죠. 그 다음에 이 치석을 다 없앴어요. 우리가 치료를 해서. 그럼 여기가 다시 깨끗해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잇몸을 다시 꼬매야죠. 꼬매서 염증을 없애는 게 잇몸 수술입니다. 이걸 지금 보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뼈가 녹았어요. 염증이 생겨서 뼈가 녹아서 수술을 하면 뼈가 다시 자라오르냐, 이쪽이 건강한 것처럼 이만큼 자라오르냐, 안 자라오릅니다. 자라오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치료의 목적은 여기서 치석이 들어가면서 뼈를 계속 녹이는데, 뼈가 많이 녹으면 이제 이가 흔들리고 못 쓰게 돼서 뽑아야 되니까 이 뼈가 녹는 걸 여기서 멈추게 하겠다. 더 이상 치석이 못 들어가게 하겠다. 멈추는 게 최선이에요. 이걸 다시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안 불편하실 때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아서 막는 게 최선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양쪽에 보시면 잇몸 수술을 하고 났더니 얘는 잇몸이 여기까지 있는데 얘는 이만큼 내려왔죠. 왜냐하면 뼈가 다시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아까는 이렇게 수술하기 전에는 잇몸이 있었지만 이거는 다 결국 이 잇몸이 그대로 두면 여기가 다 주머니라 그랬죠. 치아에 붙지 않고. 저렇게 깊은 주머니가 생겨 있으면 저기에 또 치석이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잇몸이 없어지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주머니가 없어지는 게 관리하기에도 훨씬 좋은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뿌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잇몸 밖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거기를 깨끗이 양치질을 할 수 있고, 여기 잇몸이 덮고 있으면 이 속에 어차피 칫솔이 닿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잇몸이 없어져야 이 부분을 닦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양치질을 할 수 있게 치료를 해놓는 것이 이제 잇몸 수술입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스케일링, 잇몸 위에 치석을 없애는 거, 그 다음에 보통 잇몸 치료라고 부르는 것, 잇몸 속에 있는 치석을 없애는데 불편하면 마취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간 경우에 잇몸 수술을 해서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잇몸이 안 좋아질수록 뼈가 녹고 잇몸도 내려가고 뿌리도 드러난다. 하지만 그래도 이미 염증이 생겼으면 더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잇몸이 내려가더라도 치료하고 거기서 건강하게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스케일링, 잇몸 치료, 잇몸 수술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답변을 제가 드리거나 또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잇몸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